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진중권 교수가 미래통합당의 일부 의원 오신환 유이동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우파와 통합당에 대해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오늘은 진중권 교수의 얘기 중에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 것인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맞은 것을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첫 번째, 통합당에는 뇌가 없다. 여의도 연구원이 망가졌다. 쉽게 얘기하면 브레인, 띵크탱크가 없다는 것이죠. 저것은 아주 명백하게 사실입니다. 뇌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략,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주요 이슈나 선거에 어떤 전략으로 임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이 민주정책연구원은 총선 결과 163석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맞춰낼 정도로 이 띵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의도 연구원은 황교안 대표가 대표로 취임한 후에 김세연 의원을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당의 어떤 정통적인 정체성과 배치되는 인물, 탈당파, 배신파, 그러니까 이 어떤 몸의 팔다리 그리고 심장, 척추 이런 몸의 구조와 다른 어떤 DNA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관을 뇌로 심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 당과 싱크탱크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뭔가 당에 대해서 고언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DNA가 비슷해야 가능한 일인데 완전히 DNA가 다른 존재가 연구원장을 맡으니 그 당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황교안 대표 시절에 여의도 연구원이 당의 개혁이나 우파의 혁신과 관련해서 무슨 생산적인 아이디어를 하나 낸 게 있습니까? 그 여의도 연장을 맡았던 사람이 공천관리위원회의 핵심 멤버로 들어가서 공천을 저런 식으로 엉터리로 하는 데에 크게 역할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대선 후보를 지낸 사람이 똥개처럼 집 앞에서 지저대고 있다. 비공개 시간에 홍준표 전 대표를 신랄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비판을 했지만 저것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저는 대선 후보를 지낸 사람, 그리고 전직 당대표, 이런 사람은 품격과 당에 대한 진정한 애정을 가지고 자중자애하면서 신중히 처신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의 대통령 후보를 지낸 사람이 껄핏하면 내부적으로 총질을 해대고 동지들을 욕하고 그리고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대표를 흔들어서 어떻게 쓴지 자기가 정치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라는 이런 어떤 진중권 교수로부터 똥개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듣는 조롱을 받는 그런 실수와 잘못을 여러 차례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가 총선 전에 했던 당에 대한 내부 총질 이런 것들이 많은 유권자들에게 이 통합당에 대해서 학을 떼게 만드는 이런 하나의 요인이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일부 보수 유튜버들 마구 선동을 해서 이번 4월 총선에서 이길 것이라고 선동을 해놓고 광신도가 됐다. 그런데 패배를 했고 패배가 인정이 안 되니 음모론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일부 보수 유튜버들 선거 조작서를 마구 선동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적확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틀린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교안 대표를 선출하는, 탄핵 정권의 총리를 지낸 사람을
대표로 선출을 했기 때문에 탄핵의 강을 결국 못 건넜다. 그래서 이제 당대표가 황교안이었다. 이것만 봐도 탄핵의 강을 못 넘은 것이다. 탄핵 정권 총리다. 패전 투수다. 뭐 이런 비판을 받으니 어떤 대안 세력으로 인정을 못 받았다. 그래서 세가 붙지 않았다. 통합당의 선거 패배 원인이 이것과 연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틀린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선거 패배라는 결과가 나오고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을 여기다 꿰어 맞추는 일종의 견강부회, 그리고 무책임한 것, 과거 그 당시에 돌아가서 분석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모든 것을 다 끌어들여서 이번 선거에 패인으로 갖다 맞추는 것, 이런 아주 비겁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황교안 대표를 선출을 했을 때 황교안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 여야 통틀어서 1위로 나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꽤 상당 기간 당시의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를 당대표로 뽑을 때 당원과 국민들이 그가 탄핵 정권의 총리라는 점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최순실 사태와 여러 가지 일들은 이런 정권과 내각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그가 탄핵 정권의 총리라는 점이 중요하게 언급되지 않았었다. 지지율이 올랐었다. 대선 주자 1위로 올랐었다. 문제는 뭐냐? 그를 당대표로 선출했던 당시의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가 그 이후에 보여준 정치력의 실종, 리더십의 방황,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질 부족. 그가 실제로 당대표라는 것을 맡아서 시험대에 올라서 시험을 치르기 전이기 때문에 그를 선출할 때는 당원과 국민들이 몰랐던 것이죠. 그의 본질과 내막과 그의 바닥을 모르고 기대를 한 것이죠. 기대. 그의 깨끗한 이미지, 뭐 또 이 법무장관으로서의 어떤 이 일처리, 총리 때 이런 능력, 이런 것에 기대를 건 것이죠. 그러나 당대표라는, 정치라는, 그리고 4.15 총선과 공천이라고 하는 중요한 시험대를 거치면서 그는 진면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은 그가 당대표를 맡은 이후에 이번에 선거 패배까지의 행동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비판을 해야지 대표로 선출했던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자, 두 번째, 상대방을 그러니까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죠. 나쁜 놈이 아니라 후진 놈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격하고 비판하는 양식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교수가 대개 책상에 앉아서 백명서생식으로 비판을 하는 아주 공허한 얘기입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나쁜 놈의 측면을 보일 때는 과감하게 나쁜 놈이라고 아주 조목조목 분석해서 나쁜 놈이라는 것을 세상과 국민들에게 고발을 해야 됩니다. 조국 사태라든가 또는 문재인의 뇌에서 공산주의자들이 기어나온 것, 민노총의 폭력을 방치한 것, 나쁜 짓을 한 게 좋은 많습니까? 나쁜 것과 후진 것은 구별됩니다. 후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것, 탈원전 또는 뭐 이런 소주성 또는 뭐 이런 것들, 통치 능력이 부족한 것, 후진 것, 통치 스타일이 전근대적인 것, 이런 것. 그러나 근본적인 면에서 나쁜 것, 국가의 정체성을 유린하고 법과 도덕을 난도질하는 것, 이런 것은 나쁜 놈은 나쁜 놈이라고 거세게 몰아붙여야 됩니다. 그것이 야당의 역할이고 야당의 정체성입니다. 자, 세 번째, 실용주의로 가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통합당에게, 뇌가 없는 통합당에게 척추마저 포기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정체성은 척추입니다. 실용주의? 아니, 저것은 이번 선거 때 그래도 통합당을 찍었던 42%의 지지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야당은 야당다워야 됩니다. 우파는 우파다워야 됩니다. 우파가 우파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실용주의로 가면 이명박 정권 때 중도 실용주의로 삐딱해서 갔다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정권이 흔들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정권을 빼앗길 위기까지 생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중도 실용주의 경쟁을 해서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의 파퓰리즘과 복지정책과 퍼주기의 경쟁이나 되겠습니까? 뚜렷하게 차별화해서 우파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쥐고 정책에서는 실용적인 대안을 몇 가지 내놓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정당 자체가 실용주의를 갖다가는 과거 이명박 정권 때 광우병 사태 직후에 이 아침잇을 불렀던 이런 방황의 세월로 다시 한번 빠져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